배에서나 항공기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제가 탄환할 때 어떤 소총 탄환이 됐든 뭐든 박격포가 됐든 어떤 종류의 그 탄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 앞에 부분을 약간 무겁게 만들어 주고요. 뭐좀 이런 도라이바 끝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에서 회전 구조가 생겨 돌아갈 때 회전으로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도라이바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을 팔 때도 좋고 공기를 뚫고 나갈 때도 좋은 구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하고요. 양 옆에 라인은 오목하게 홈을 파는 구조가 되거나 또는 볼록하게 홈을 파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홈을 파면 바람이 들어와서 뒤로 내뿜는 이런 구조가 되게 양옆에 라인에도 오목한 홈을 이런 식으로 파주면 탄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이 기술을 제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이 YTN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국정원이라든 여러 정부의 부처들이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오랫동안 많이 내셨고요. 제 기술들이 YTN이래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할 것 없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비행체에 있어서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주는 기술, 그래서 이렇게 조향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가변 프로펠러라고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하고 위로 올 때 이런 가변 프로펠러 그거 쓰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에서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자가 쓰시더니 그걸 화이트엔에 보도 났었고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탄도가 좀 무거우면 좋은데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양 옆이라도 다른 데보다 살짝 무겁게 양 옆이라도 무겁게 만들어주면 전체적인 무게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탄이 빨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총 탄환, 권총 탄환, 뭐든 한포 이렇게 포탄, 자주포, 뭐 종류별로 뭐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탱크 포탄 모든 데에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근데 비행체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비행체가 있으면 동체에다가 이렇게 홈을 이론적으로 비행체의 포탄 기술에 포탄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걸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도 이게 네. 어쨌든 이게 이거를 갖다 비행체의 동면 여기에도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거나 볼록한 줄을 이렇게 그어주거나 이렇게 탄환에다가도 볼록한 줄을 그어준다 그랬죠. 볼록하게 살짝 날개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이걸 타고 날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다른 데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행체 동체가 있다 그러면 비행체 동체에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이런 식으로 파줘서 바람이 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추진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볼록함을 주면 이것도 양력을 증가시키거나 또 속도를 돌파할 때 빨라집니다. 전투기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전투기 앞을 제가 예전에 그 랩터 얘기했었는데 F-22 랩터가 왜 조종사가 기절하느냐라고 했을 때 안에가 그 레이더 돈물 두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게가 좀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거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뚫고 나가면 공기가 확 갈라집니다. 쪼개진다는 거죠. 공기가 확 쪼개져 가지고 양옆으로 퍼지면서 안 오는데 조종사 쪽으로 이렇게 그 압력이 이게 덜하다 보니까 압력이 조종사 쪽으로 무게가 앞에가 안 무겁다 보니까 비행체가 안 무겁다 보니까 조종사까지도 같이 압력을 받아서 조종사 아마 기절하는 그런 현상이 압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오래전 동영상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조종사 앞을 F-12의 랩터 부분을 좀 약간 무겁게 돔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런 현상이 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투기의 모든 형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구조 앞에 부분을 전투기 모든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입니다. 포탄 구조에 있어서도 뚫고 나간다. 이런 포탄 없죠. 이런 포탄은 없습니다. 이런 포탄으로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 돌파하기 쉽다. 이것도 땅을 팔 때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땅 파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할 때 힘이 이렇게 회전의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투기도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앞을 하면서
꼭 이게 바람이 확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좀 그게 조종사 압력을 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비행체 동체에는 어떤 기술을 쓰느냐? 비행체 동체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골프채 7번 아이언인데 여기다 동그란 홈을 퍼놓으면 이게 장타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 약간 대남 매듭고조 마두고처럼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은, 이 얘기에도 이렇게 했었죠. 여기다 대남 매듭고조 마두고 두툼한 부분을 넣으면 회전력이 굉장히, 자동차 회전축, 비행체 회전축, 그 다음에 어떤 배 프로펠러 돌릴 때 회전축, 가정용 산업용 모터 회전축, 그다음에 변속기 회전축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뭐 그 커넥팅 로드 같은 데도 자동차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은 모든 모터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어떤 로봇 다리에도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두툼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일정 간격으로 두면 로봇 다리가 굉장히 강하게 지탱이 됩니다. 그 구조상의 문제로는. 그렇게 로봇 다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모든 다리, 차량의 어떤 그 스프링, 완충 장치 있잖아요. 차량의 완충 장치 스프링 달아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똑같은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남 매듭고조마다 두툼한 볼을 넣으면 지탱을 잘합니다. 모든 차량 설계에도, 항공기에도 그렇게 필요하죠. 항공기에도 그 같은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 회전체 드론에서 그 프로펠러 돌릴 때 그때도 이 회전축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 가정용 모터, 뭐 믹서기나 뭐 가정용 모터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회전체 기술에, 양수기에도 회전체 기술에, 양수기 모터 회전축 들어가죠. 모터 기술에는 다 들어가요. 이 기술은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특허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중공업 밧줄, 쇠밧줄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도 두툼 부분을 만들어주면 일정 간격을 따라 굉장히 많이 지탱을 합니다. 낚싯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낚싯줄이 있다면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굉장히 강하게 지탱을 하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합성섬의 실에도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이 안에다 홈을 파주는 구조, 홈을 파주는 구조를 자동차 유압 구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에 유압 구조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유압이 액상이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액상이 유압 구조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인데, 이게 그냥 밋밋한 홈을 하기보다 안에다 홈을 좀 파주면, 네모나든 동그랗든 세모나든 가장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홈을 파주면 보다 강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이 브레이크가 강하게 잡히는 현상,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여기서 나왔으니까 보는데, 브레이크 패드 모양은 자동차 회전축에 있어서 자동차 회전축에 있어서 바퀴를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돌리거든요. 이게 거기 크기가 소중대입니다. 이론적으로 회사별로 또 과장대 좀 그리는데, 소중대 크기를 틀리게 해서 힘을 확대하는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슈퍼 다이오드 만들 때도 이 모양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다이오드 만들 때도 금속 다이오드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금속체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금속체의 모양을 여기서 전기를 흘려주면은 여기서 그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게 되고, 두께별로 두꺼운 쪽에서 이제 얇은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열이 흐르는데, 압력밥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3중 바닥이잖아요.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 같은 거. 그러면 두꺼운 부분이 맨 아래 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꺼운 부분,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얇은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열이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열이 흐르기 쉬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가져가 이렇게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었었죠. 금속 다이오드의 장점은, 그런 열이 강한 전기가 들어오지더라도 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다이오드, 그다음에 여기서 언어풀 조명 뭐 스위치 끼다
끄듯이 그래서 전기를 넣었다 안 넣었다 하면 이게 트랜지스터 역할까지 하고요. 여기다가 구리 회선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점을 찍어 대남 매듭고자 마디고자 점 찍어 갖고 여기서 캐패시터로 전기를 축적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리 회선에다 전기를 축적해 가지고 구리 코일 만들 때 축적가지고 외부로 어떤 힘을 전기를 강하게 축적해서 보내는 캐패시터 축전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축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배터리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 기술을 이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여기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 어디다 하시든지 이게 트랜지스터 역할이 다이오드 역할을 하면서도 트랜지스터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이 모양이 이렇게 작고 중간 크기 이런 식으로 두께별로 두꺼운 부분에서 얇은 쪽으로 이렇게 두께별로 대중소 두께를 따라서 그러면 그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전축도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면 헬리콥터 회전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배 모터 회전 들어갈 때도 그다음에 세탁기 회전이라도 모터 회전 기술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톱니바퀴 회전에도 들어가는데 톱니바퀴가 이 기술은 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좀 과장돼서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가 서로 안 멀리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볼 베어링 있잖아요. 자동차 볼 베어링에 기타 볼 베어링이 있어요. 종류별로 많죠. 그러면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구가 어떤 태양을 갖다 주위를 비스듬히 돌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무게 중심을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두 개 만들면 겉의 모양은 똑같이 동그랗지만 무게 중심 차이로 인해서 안쪽으로 회전이 잘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볼 베어링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타이밍 벨트다.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타이밍 벨트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다가 오래 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원형 홈을 갖다가 너무 깊이 놓으면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살짝만 두면은 이것이 문어 빨판처럼 딱 해갖고 탁탁탁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와 모든 산업용 벨트에는 이게 다 쓰이는 겁니다. 벨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홈을 파는 기술은 또 어디다 사용하느냐. 축구공 있잖아요. 축구공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공에 이거 접합하시잖아요. 이거 접합하시잖아요. 그럼 이때도 여기다가 나노 구조 같은 작은 미세한 홈을 파주면 착 달라붙습니다. 접착. 너무 깊이 파놓으면 떨어집니다. 살짝만 하면 강한 접착이. 이런 접착 기술이 뭐 축구공, 농구공, 뭐 배구공, 접합하는 기술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벨트 접합, 가죽 핸드백 접합 기술 이런데, 그다음에 혁띠 접합 기술 이게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주파 제품들, 뭐 고무 물놀이용 튜브 같은 거 접합할 때도 똑같이 이런 것이 들어. 모든 접합 구조는 다 들어가요.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이런 또 금속도 이렇게 접합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을 좀 강하게 하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축구공이나 농구공, 배구공 물론 이게 넣을 때 기존에 고무 튜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살짝만 더 튜브를 하나 더 둘러주면은 좀 강력한 탄력이 생기고 바람도 잘 안 빠집니다. 거기 그거 만드실 때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보다 완전히 탱탱볼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어디다 쓰냐면은 수도관, 이게 주름관이라고 합시다. 그럼 안에 이제 고무 튜브 같은 게 들었잖아요. 연질. 뭐 그거를 두 겹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간 위에는 약간 얇아도 상관없어요. 두 겹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잘 안 터져요. 외부의 온도에 취약하지. 외부의 온도에 잘 영향을 안 받고요. 그와 같은 기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도 주름관, 뭐 가스, 수도 주름관 플러스 이런 이렇게 샤워줄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두 겹으로 넣어주는 고무 튜브 같은데 물놀이용 고무 튜브라든지 구명정 이런 데도 두 겹으로 이렇게 튜브 묶고 공기 튜브 들어간 거 두 겹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 부양정 이런 기타의 고무 튜브, 물놀이 용품 이렇게 구명정, 구명 조끼 이런 데도 두 겹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 주머니.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게 타이어 들어가는데 손수레 타이어 여기에도 고무 튜브를 두 겹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이게 고무 튜브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이것이 잘 안 터지고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물놀이 용품이나 구명조끼 같은 거를 이게 한 겹 빠지면 곧바로 사망이 아니라 거기다 2겹 집어넣고 3겹 집어넣고 3군데다가 3번,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바깥같이 스크래치를 터지도록 안쪽건 살아있으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명조끼, 구명 튜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침대 같은 데도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 있잖아요. 에어 매트리스를 한 겹, 2겹, 3겹 있다고 합시다. 4겹, 5겹부터 각각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겹을 따라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탱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에어 매트리스 갖고 완전히 이렇게 물침대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에어 매트리스 어떻게 물침대 만드냐? 에어 매트리스 강하게 여기 줬잖아요. 바람 구조를. 밑에 부분은 두툼한 거라는데 여러 겹으로 줍니다. 자, 두툼한 부분을 2겹으로 일단 줬다고 합시다. 2겹으로 바람 넣고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그보다 좀 얇은 구조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얇게 두께를 따라서 대중선 이렇게 굉장히 탄력이 좋아져서 물침대처럼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홈쇼핑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바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독일 건가 그러던데 그럼 이게 허리가 아무래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로만으로 이 압축을 맨 밑에 거는 여러 겹으로 넣어주고 압축력이 강하게 일종의 두통, 그 다음에 약간 두꺼운 구조로서 약간 그거보다 좀 두께는 얇지만 2겹이나 1겹 다시 넣어주고 맨 위에 거는 얇게 하나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별로 틀리게 해서 에어 매트리스 물티인데 못지않게 굉장히 푹신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에어 매트리스만 가능한 게 아니고 침대, 소파, 에어 소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이 기술로 에어 소파, 에어 의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 의자도 만들고 산업상에 아마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합성 고무를 천연고무 못지않게 탄력성을 갖다 많이 주는 구조로서 여러 겹,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합성고무를 만들어 놓으면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게 천연고무보다. 천연고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께를 틀리게 대중서 두께별로 틀리게 제작을 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 들어가는 그럼부터 탄력성이 엄청 좋아지는 게 근데 운동화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데 플라스틱이나 철판 같은 데도 이런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알갱이를 동그란 기존의 고무 제품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재면 이것이 탱탱볼이 돼가지고 탄력이 좋아진다. 여기서 이것도 이제 고무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 모든 철판 구조에서도 철판 안에다가 이제 이런 동그란 알갱이나 이런 알갱이 넣어주면 철판이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특수 철판, 특수 금속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금속 영역이 고무다 그러면 고무가 굳기 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건 이미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뼈대 구조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뼈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넣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무 용액을 덮어서 고무 제품 만들면 굉장히 강한 고무가 됩니다. 얘가 가시죠? 같이 고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가로 세로 가로 세로에 엇갈리는 무늬를 만들어서 이쪽은 가로 이쪽 안에는 세로 그럼 이게 굉장히 강한 고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좋고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는 만들 굉장히 범퍼가 세고요. 금속체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주면은 이렇게 세로는 빽빽이 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두면은 철판이 방탄 철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렇게 장갑 철판 이렇게 금속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그렇고 고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씩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 지금 얘기를 일부러 제가 기술을 언급을 제 거를 많이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행체가 있다 그러면 비행체나 배다 그러면 맨 밑면에다가
동그란 홈을 줘요.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도록 오래 써도.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홈을 맨 밑면에 밑바닥에다가 줬다. 그러면 공기가 여기를 홈을 오목한 홈이라는 뜻이겠죠. 홈을 주면 공기가 이거를 갖다가 추가로 떠받들어 줍니다. 양력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날개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환 기술에서 사용했듯이 바람이 여기 들어와서 싹 뒤로 나가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는 바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모였다가 뒤로 싹 나가는 구조. 이것이 이제 동체 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다 줄 그어주는 거죠. 이게 종체에다 이렇게 볼록한 줄을 그어주면 그것도 양력을 발생을 시키면서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집니다. 비행체의 동체 앞에는 무거워야 되고요. 이같이 양 뒤쪽에는 탄환에서 썼던 것처럼 살짝 전체를 두껍게 하면 이렇게 연료 소비도 많고 속도도 느려질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만 약간 보강을 해서 무겁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이 기술입니다. 이게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비행체나 배에서도 또기를 배 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거나 좀 고무 버튼하고 뭐 또 고무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물놀이용 여기에도 이렇게 홈 파줘가지고 물이 추가적으로 홈이라는 것은 오목홈을 의미하는 거예요. 홈을 파줘서 물이 추가적인 양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배 디자인할 때도 또 저기 있어요. 배에도 역시 이렇게 물살이나 공기가 되게 딱 끌려들어 뒤로 추진하는 구조가 됩니다. 배도 앞머리가 그렇죠. 앞머리가 단단해야 되고 뒤에는 너무 무거우면 연료 소비가 많으니까 여기 부분만 단단하게 만들어. 볼록한 홈을 여기다가 그어주면은 몇 개를 됐든 간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힘의 작용이 그쪽으로 작용이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고려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러면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없나? 네, 자동차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도 똑같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 기술이 어디에다 사용되든 얘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속도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동체 옆에다 붙여놓거나 뭐 재래식 폭탄 키트에다가 양 윙 날개에다가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단 구조 있잖아요. 여기다가 피토감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람을 뒤로 싹 내뿜는, 뒤에는 이거 환풍기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식 폭탄 키트에다 사용하거나 또는 바람을 빨아들여 압축 공기를 내뿜는 데를 수십 개로 만들어도 되죠. 그것을 하거나 위에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추가적인 양력을 내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런 재래식 폭탄 키트 날개에도 이렇게 안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추가적인 양력이 생겨서 무거운 물건을 잘 들어들여요. 비행체 동체나 배 같은데 자동차에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압축 공기를 움직이는 방안, 그 다음에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양력을 만들어내는 공기 주머니 있잖아요. 제가 낙하산에다가도 만들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이런 구조 거기다가 공기 주머니 달아놓으면 보다 어떤 이렇게 항속거리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한 착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주머니 넣어서 하는 것은 고무보트, 배에도 다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뢰 같은 데도 이렇게 떠다닐 때 살짝 공기 주머니 넣으면 오랫동안 떠다닐 수 있죠. 예.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여기다 이제 비행체에다 달았다 그러면 열기구처럼 살짝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추가적인 양력을 또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압축 공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행체 앞을 갖다 비행체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압축 공기를 길이별로 틀리게 하고 두께별로 이제 두께도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초공동원처럼 바람을 확 갈라지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비행체 양옆으로 흐름으로 해서 공기 흐름이 마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초공동원이 아시죠? 네,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거기다 연막 같은 거, 연모 같은 거 색깔별로 해가지고 담으면 비행체를 숨길 수 있죠. 밤에도 밤이나 낮이나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